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금남, 금녀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무게추가 여전히 남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오늘 OECD가 한국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를 내놨습니다. 고령화 극복, 서비스 산업 개혁 등을 이야기했는데 여성의 풀타임 일자리 참여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데 단지 제도나 정책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성립하기 어렵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로운 양립이 절실합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북한 제재안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아직 결의 전이지만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 조간 뉴스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불황형 흑자, 수출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가계소득에서도 불황형 흑자가 늘고 있습니다. 배당금만 100억, 로또 같은 이야기죠. 실제 우리나라 대주주 20여 명이 배당금만 100억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바닷물로 금을 양식하는 업종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계소득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역시 불황형 흑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그 소비 지출은 좀 줄어서 이 소비를 점점 줄이면서 이 흑자가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15년 연간 및 4분기 가계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37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소득은 0.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금융소득이 1.6%, 이전소득이 9.4%, 재산소득이 0.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좀 줄어들면서 사업소득이 1.9% 감소했고요. 네.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금융소득 증가율도 좀 둔화가 됐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56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0.5% 정도 늘어난 건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0.2%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소비 지출은 더 줄였습니다. 이 저유가에 따른 유류비 지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고요. 네. 의류나 신발 등에 들어가는 지출도 4.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담배값 인상 때문에 주류 담배 소비는 18.8% 크게 늘었고요. 네. 월세가 증가하면서 실질 주거비 부담도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진짜 소비를 많이 줄인 겁니다. 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비소비 지출도 0.7% 정도 증가를 했고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납부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흑자액은 100만 원, 전년 대비 5.6%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증가율이 명목으로 1.6% 증가했는데 이 흑자액 증가는 5.6%가 늘어났으니까 소비를 얼마큼 줄였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먹고 안 쓰는 것. 과거에는 이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늘지게 하는 얘기인데 조금 소비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당금 100억 원 듣는 순간 이거 로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대주주 20여 명이 배당금 100억 원을 받았다고요? 100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 네. 하여간 참 부러운 얘기인데요. 배당을 늘린다는 건 사실은 이 대주주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한테 다 주는 거니까 네. 이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어쨌건 배는 아픈 얘기입니다. FN가이드라는 금융정보업체가 최근에 공시된 상장사들의 배당 현황을 집계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현금 배당액만 1,771억 6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만 997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삼성생명에서 747억 3천만 원 정도, 삼성물산에서는 27억 원 정도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정몽구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은 그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곳에서 773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고요. 네. 최태원 SK 회장이 560억 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494억 원,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73억 원. 주식부 2위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네.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에서 약 258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본무 LG 회장이 255억 원, 또 홍라이 리온 관장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네네. 삼성전자에서는 한 216억 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받을 예정이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하고 신동주 롯데 경영권 분쟁 중이죠. 예. 네, 경영권 분쟁 중인데 경영권은 분쟁을 하고 있지만 배당은 잘 챙겨갈 것 같습니다. 각각 87억 원, 85억 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대주주들의 배당만큼 소액주주들도 또 배당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좀 신규 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억 달러라는 숫자가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이기도 한데요. 전체 수출 규모는 5,269억 달러였거든요. 요 네. 중에 1억 달러 넘었다. 이런 얘기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싶기도 하지만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좀 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1억 6,139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네. 통계 집계한 이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직전 연도가 4,459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수출 금액은 최근 5년간 76배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2010년이 21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바로 2배 442만 달러로 늘었고요. 2012년엔 1,063만 달러, 또 2013년엔 2,396만 달러, 2004년엔 4,459만 달러.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출 규모가 5,269억 달러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서 아직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전체 수출 규모는 작년에 좀 7.9%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이 다 수출이 감소하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내놓고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 3월부터 정부는 200만 원 이하 우편물을 통한 역직구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고요. 역직구 수출 증명 표시제나 QR코드를 통한 이 수출 통관 방식 도입 같은 이런 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뭐 정부가 핀테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으니 이 분야도 조금 더 관심을 주면 좋겠습니다. 봄철이 다가오는데 한우 가격은 오르고 삼겹살 가격은 내린다. 삼겹살이나 돼지고기 계속 오름세였는데요. 좀 꺾이네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공급하고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네. 바뀌는 건데요. 봄철에 한우의 공급량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삼겹살은 조금 돼지고기 공급량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그 농업 관측 월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3월에서 5월까지의 한우 가격은 킬로그램당 16,500원에서 18,500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기간이 14,778원이었는데 약 12에서 25% 정도 그렇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소와 거새우 출하 대기 물량이 좀 작년보다 15.1%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좀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올해 전체적으로도 한우 가격은 3% 정도 오른 16,691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돼지고기 가격은 공급이 좀 늘어서 좀 1kg 지육 가격 기준으로 4,200원에서 4,500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이 4,657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작년 12월에 그 돼지 사용 마리수가 2.2% 정도 증가를 해서 이런 돼지 공급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 돼지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삼겹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뭐 구제역 등에서 농가들이 어려운데 뭐 많이 또 가격만큼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지만
바닷물에서 금을 양식한다.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실제로 시도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라는 곳에서 연구팀 한 곳이 그 해저 열수 광물 분석 리포트 이런 걸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에다 냈는데 네. 이 내용을 살펴보니 이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금을 양식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사업을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올림픽 메달을 이 바닷물로 만든 금을 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해저 바닥에서 열수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게 있는데 예, 화산 활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 속에 여러 가지 금속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열을 나오자마자 바로 식히면 그 금속 성분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게 분출구 부근에서 식어서 생기는 게 침리라고 하는 이 굴뚝 모양의 광석입니다. 네. 요거를 인공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오키나와 섬 북쪽에 약 200km 정도 되는 해역에 한 1km 정도의 물속에 있는 그 분출구를 굴착을 한 다음에 그 분출구 주변에 침리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아놓고 거기서 그거를 양식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톤당 구리가 45kg, 또 은은 100g, 금은 1.35g 정도가 함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게 그 땅 위에 있는 광산에서 나오는 광석 속에 있는 함유량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 파면 뭐 나오냐 이런 말이 있는데 바다를 파도 뭐가 나오는군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에 마감한 따끈따끈한 증시 상황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사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자리 증시. 그래도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증시 시황 알려주시죠. 네, 지수가 며칠째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좀 크게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오늘 주가 종합주가 지수는 1920.16 플러스 1.5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49.30 플러스 3.0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59억과 205억 원의 매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크게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특히 투신권과 사모펀드 쪽에서의 거래소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던 점이 부담이 되었고요. 종목별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연기금과 보험권에서의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종목별 흐름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또 선물 매수와 함께 거래소 시장의 매수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제자리 증시를 보이는 것들 약간 좀 반등의 기미를 노리려면은 중국 증시가 받쳐줘야 된다. 지금 상하이에서 재무장관들 20개 나라 모여서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대외적 요소 좀 진짜 기회가 될까요? 반등에? 솔직히 지금 일단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나와 있는 모든 악재들을 좀 더 시장이 좀 삼켜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지금의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자구책을 좀 많이 내놔줄지 다음 주나 주말 안에 주말 안에 되겠죠. 일요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중국의 전인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시장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도움을 주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시각과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은 좀 많이 상반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싸늘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서 지수가 크게 못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의 성장 오름세, 이 탄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인데요. 계속 또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경제 상식도 풍부해지는 시간 경제 탐구 생활 마련해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은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 일주일에 한 쌍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증시 얘기하면서 살짝 정답이 나왔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국제금융시장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이것이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 국제 금융시장 안정 등이 주된 안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경제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금융 정책을 서로 합의해야 되는 순간이 되는데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 정상이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갖는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그룹의 머리 글자에 뒤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키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선진 7개국의 정상회담들이 모였을 땐 이렇게 부릅니다. G7. 네, 과연 오늘의 정답은 뭘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3시 27분 3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이 초안 공개한 것도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북한 수출입 화물 전수조사, 광물 거래 금지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의 강하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그럼 이달 안에 채택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엔 첫 사례도 여러 개 소개가 됐는데요. 대북 제재 결의 초안 어떤 핵심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예, 이번 안보리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에서 초안이 지금 해람 중에 있는데요. 역대 안보리의 대북 제재보다는 초강력 제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서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북한이 실제 수출입과 관련된 화물도 검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북 항공유의 공급을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그 군사적인 항공이든지 민간 항공의 원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운항 자체에 좀 차질이 생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북한의 외화의 큰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게 이 광물 수출이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북한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제한 조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의 은행이나 자산에 좀 이 제재를 좀 강화하는 거하고 북한의 외교관이 그동안 해외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안보리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한 외교관에 대해서 추방도 하고 그다음에 네.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동결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단체라든지 개인의 제재 대상을 확대했던 게 눈에 띕니다.
네. 아마 핵심적으로 전반적인 고립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그 20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으면 기존의 제재와는 무언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존의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효성 문제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보리 제재 내용이 보면 사실 중국도 여기에 실제적으로 동참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 되면 이제 북한 경제의 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 내용대에 보면 그 사상 초유, 사상 처음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기존의 제재에서 없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의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제재 또 중국도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 북한 경제가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한 가지 광물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물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에 연간 한 13억 달러 정도를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네. 이 광물 수출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광물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한 60-70% 정도는 실제 외화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게 현재 북한의 외화 사정이나 경제 규모로 볼 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물선 자체가 이제 금색을 의무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하물을 통해서 많이 이 수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좀 되지 않을까. 특히 중국과의 이 하물을 통해서 밀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북한이 아무래도 수출과 수입 자체가 좀 차단이 되면 북한의 주민 생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유 자체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기름 자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북한의 고려 항공, 민간 항공에 대한 이 운항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 항공 그러니까 이 비행기 자체가 어떤 이 뜨고 내리는데 원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훈련에도 아마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광물 수출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7천조 규모 가량의 광물도 매장돼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주된 수입국은 어디죠? 그러면 그 수출을 이제 북한 광물 자원의 주된 수입국이라고 할까요? 주된 교육 국가. 사실은 북한 광물 수출의 거의 9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또 다른 국가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차원에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이런 안보리 자체에 이행하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당장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광물 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핵무기 미사일, 이번에 사실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또 핵실험 자체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데, 이 핵무기와 미사일에 연루된 개인 17명, 단체 12곳을 제재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안보리에서 이번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개인은 17명이고 단체는 12곳이거든요. 합하면 29곳인데 제재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하고 명단은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파악되기로는 아마 북한의 정찰 총국 실제적으로 대남 공작 활동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실제적으로 토발 행위를 하는 곳이 정찰 총국이거든요. 네. 여기가 아마 관계자가 대상이 될 것 같고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일의 개발에 관련돼 있는 원자력 공업성이라든지 우주 개발국, 특히 원자력 공업성 같은 경우는 핵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북한의 이 기관이거든요. 여기도 아마 좀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또는 기술자들이 추가적으로 아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북한이 과거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을 주장을 했었는데 중국도 평화협정이라는 유화 카드를 꺼내면서도 이번에는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이행 강도가 아주 세져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보리 제재의 그 내용들이 보면 중국은 항상 그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는 동참하더라도 이 제재가 북한의 혼란을 초래한다든지 북한 주민의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네네. 이번에 안보리 제재에서도 보면 그 적절하게 아마 미국과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됐다고 하면 실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또 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빠져 있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북한의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결하는 이런 내용이 또 없거든요. 과거 BDA처럼 이런 동결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북한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보리에서 이번에 이 합의됐던 내용 정도만 제대로 이행만 된다고 하면 이 이행의 주체는 결국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재를 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정도의 아픔을 느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코델타 아시아의 이 통치자금 동결이나 또 지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와는 달리 전체적인 사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자, 북한의 지금 개성공단에 있었던 노동력 대부분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경제 제재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 개성난 북한 근로자 53,000명이 중국으로 이제 실제로 간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만, 있죠. 예,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차원에서 개성난 인력들을 아마 중국이나 이쪽에 좀 보내가지고 외화를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외화의 또 그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인력 송출 사업이거든요. 네. 북한에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쪽에 약 한 7만 명 정도를 북한 인력들을 내보내가지고 그 인력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1년에 그래도 한 3, 4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보리에서는 그 사항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인력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또 그 자금이 북한의 군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들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그런 사항들도 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북한의 안보리 지금 제재보다는 더 강력한 형태의 이 발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번 제재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북한 사회를, 북한 또 지도부를 압박해서 핵이라던가 미사일 개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데 이 제재의 효과, 강도 혹은 효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국이 실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안보리 이번 합의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북한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 광물 수출이나 이쪽의 외화 자체가 북한에 들어오는 게 그래도 아마 10억 달러 이상이 지금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북한이 핵 개발이나 그다음에 그 군사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아마 좀 지장은 초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원유 공급 차단 자체가 북한의 군사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합의 사항들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또 조사도 하고 실행하는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제재가 적어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미사일 핵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효력의 범위까지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금요일입니다. 무거운 얘기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지만 또 경제 얘기 여러 가지 문화에 녹여서 한번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 자체가 아주 경제 영화 같은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의 그 빅쇼트라는 영화인데요. 빅쇼트요. 네. 네, 요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그리고 금융 현상들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네. 또 신흥국 그다음에 선진국의 동시다발적인 경기 침체 결국 그 원인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하면 결국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와 금융위기가 아마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때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자, 쇼트, 빅쇼트라는 말도 이제 역시 쇼트라는 말이 핵심일 텐데
쇼트 투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경기가 급변할 때 굉장히 빠르게 투자하고 또 큰 폭의 하락장에 하는 투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로 채권 투자할 때 롱, 숏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락장을 예측하고 하는 투자를 이제 쇼트 투자라고 하고요. 이제 빅쇼트라고 하면 그런 장에 일단 크게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빅쇼트 원작은 그 마이클 루이스의 소설입니다. 네. 저도 한 2010년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이클 루이스 하면 또 그 과거의 그 영화 또 소설 그 머니볼의 저자입니다. 네, 야구였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다뤘던 영화인데 아마 그 금융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빅쇼트 아마 소설로도 아마 미리 또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빅쇼트라는 제목에서 이미 다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 배경은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미국 연행들이 개인들에게 고금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주택 담보 대출을 내주고요. 네. 또 개인은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구 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하던 게 바로 2005년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주변의 맹도는 각기 다른 4명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과연 이 파티가 영원히 갈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을 품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이 의사 출신 펀드 매니저인 그 마이클 버리 그리고 헤지 펀드 매니저인 마크 바움 또 도이치방크의 채권 담당자인 버넷 그리고 풋내기 청년 투자자들 제이미 찰리 이렇게 이제 아주 상황이 다른 그런 4명인데 네. 4명이 이제 이런 이제 금융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이 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늘리기 위해서 이 비유량 주택담보대출 즉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계속 내주고요. 네. 또 투자회사들은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한 뒤에 이제 이를 기초로 발생 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 즉 그 CDO를 발행을 합니다. 네. 이들이 쭉 지켜보니까 이 CDO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인데 네.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점점 부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시장에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들이 사들이는 게 바로 신용부도스와프 즉 CDS를 매입을 해서 이 하락장에 베팅을 합니다. 네. 이 CDS란 이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이 이제 부도가 날 때를 대비해서 이 보험사에 드는 일종의 이제 금융보험인데요. 네. 이 금융사는 이제 보험사에 이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 상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가 금융사에게 이 돈을 물어주는 그런 종류 일종의 이제 보험 상품입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 4월 가서 드디어 이 주가가 폭락하고 이 파생 상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운명의 시간을 맞는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도는 많은 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정신없는 금융 용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네요. 영화에서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CDO, 그다음 CDS 프리미엄, 또 공매도 이 우리 금융위기 지나면서 많이 알려진 단어지만 역시 사실 또 다시 들어도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이런 내용들 영화에서 차근차근 또 아주 비유를 잘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영화상에서 직접 언급이 되는 대출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닌자 대출에 대해서 닌자 대출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닌자 대출. 와타나베 부인도 떠오르는데 닌자 대출은 뭔가요?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네. 누구든 대출을 원하면 우리는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크 바움이 그게 가능하느냐, 대출 거절되는 사람이 없느냐 이러니까 은행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우리가 왜 거절하느냐? 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아무리 대출해줘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뭐 다른 거 뭐 소득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즉 예대 마진으로 이제 이 은행원들은 막 요트도 타고 이렇게 우리는 즐긴다 자랑을 합니다. 네. 이 금융위기를 불러온 바로 결정적인 용어 하나를 집어라면 바로 이 닌자 대출인데요. 네. 이 닌자 대출, 이 no income, no job, no asset. 그러니까 네. 이것을 모두 이제 앞 단어만 땅을 따서 닌자로 만듭니다. 아, 그게 바로 네. 닌자 대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수입도, 직장도, 재산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대출. 네. 네. 물론 실제로는 암살자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앞서 no income, no job, no asset 줄여서 네. 닌자가 되는군요. 네. 일종의 묻지마 대출이네요. 맞습니다. 이 금융위기 직전에 실제로 미국 은행들이 냈던 론의 이름이 바로 이제 닌자론인데요. 이 소비자가 다른 서류 없이 자신의 연봉만 밝히면 이 은행에 돈을 내줬는데 네. 이 연봉도 뭐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사실 뭐 보지 않는 최소한의 일종의 뭐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 10년 뒤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년간 이자만 상환하도록 했고요. 네. 더군다나 초기 이자는 아주 낮았습니다. 당시 이제 제로금리니까 그 네. 이자를
받지 내도 않는 되는.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율은 2년 뒤에 재정산이 되는데 그때도 차입자들이 별 걱정이 없었던 게 하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담보 가치가 올라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자 좀 더 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 집값은 더 올랐으니까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대출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역시 대출 이자 수입 늘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원들은 큰 돈을 벌면서 또 돈을 막 팡팡 썼었고요. 이 은행이 또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었는데 네. 바로 그 이유가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대출 채권이 생기면 네.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 투자은행들이 이 대출을 바로 사갔기 때문에 네. 은행으로서는 리스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투자은행이 폭발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어마어마해졌는데, 자, 닌자 대출 규모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원하는 만큼 뭐 다 빌려줬다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영화 속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스트리퍼,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 네네. 자신이 이제 집 가진 것을 막 이제 자랑을 합니다. 집값의 5%만 내면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집 5채와 콘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로 보면 우리 LTV가 95%에 달했다라는 얘기로 네, 볼 맞습니다.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가치가 오르니까 또 앞선 대출의 담보 가치가 오르니까 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네. 담보의 담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훗날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닌자론이 2005년부터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 버블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네. 이 닌자론으로 인해서 모기시장 4년 만에 무려 9조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9천억 원이 넘는 네. 그 시장 규모로 이제 커졌습니다. 9천조 원이죠. 네. 넘는 시장으로 커졌고요. 또 미국 가계의 주택 소유 비중 무려 7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2007년이었습니다. 집값이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 금리가 제로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차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차입자들 이제 집을 은행에 넘기고 야외 텐트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금융위기 충격도 엄청 났을 거고요. 왠지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이야기도 좀 떠오르거든요. 경기부양, 부동산 경기부양 하느라 그간 네, 해왔던 맞습니다. 대출. 예. 네, 뭐 얼마 전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1,200조 원 넘었다 보도 나오고요. 네. 계속 이제 틈날 때마다 언론들이 가계부채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금융위기를 우리가 뭐 10년 전에 바로 이제 봤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직전에 그 최경환 전 경제팀 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서 이 대출 규제 대폭 완화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가파르게 부채 오르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인데 물론 이제 정부는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면서 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런 대출계에도 혹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닌자가 잠입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또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뭐 닌자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빅쇼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영화 한 편에 이렇게 다양한 금융 얘기가 숨어 있는가 하면 또 책에는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볼드네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볼드, 대담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영어 단어죠. 네. 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창업사관학교 싱귤러리티 대학의 설립자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벤처재단인 엑스프라이즈의 설립자 피터 디아만스가 이 책을 썼는데요. 네. 책을 통해서 기하 급수 기술로 인해서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하 급수 기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산술급수하고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배로 올라가는. 그렇죠. 모든 기술이 주기적으로 능력이 2배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 개가 2개로 되는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2개가 4개로, 4개가 8개로 발전되는 기술, 컴퓨터 기술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기하급수 맞습니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냈던 발전보다 앞으로 5년간 이루어질 변화가 더 크고 인류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누구에게는 거대한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보스 포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이 등장했는데 기술 진보, 사실은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앞으로의 미래.
예, 이 책의 제목 볼드는 대담한 누구도 하지 못한 도전적인 생각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저자인 피터 디아만스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엑스프라이즈를 통해서 나사도 해내지 못했던 세계 최초의 상업용 민간 우주선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렇죠. 또 2010년에 멕시코만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기름 제거 기술을 400% 이상 개선시키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구글이 최대 스폰서로 참여해서 달에 탐사 로봇을 보내는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의 기술에 참여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무선 통신 기업인 퀄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스캔 한 번으로 모든 질병을 진단하는 휴대용 의료기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 책의 저자인 피터 디아만스가 해내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정말 대담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그 공상과학 영화들에서나 좀 볼만한 얘기들이 지금 쭉 나열이 됐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황당하기까지 한 이 프로젝트를 벌이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저자는 기술의 어마어마한 파급력, 기하급수적인 진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한 시도를 감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책에는 이러한 대담한 계획을 실행해내기 위해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나 무인 자동차, 드론 기술 사실 영화에나 등장하는 소재였죠. 네. 하지만 이제 무인 자동차는 구글의 주력 사업이고 드론은 아마존이 상용화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업이 됐습니다. 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대담한 생각과 용기 있는 실행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1부 대담한 기술이 온다에서 시작해서 제2부 대담하게 생각하라, 제3부 어떻게 대담하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시종 1간 대담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담함, 뭐 단순하게 용기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급수적 기술 발전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아주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창업 환경 예전보단 더 좋아졌죠. 이렇게 대담한 도전을 할 만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라는 건데요. 20세기의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 몸집을 키우려면 대대적인 투자와 오랜 기간의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노동력을 투입하고 건물 짓고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 해서 10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졌죠. 네. 우리 주변의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만 봐도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가 됐는데요. 반면 기하급수의 힘을 간과해서 역사 속으로 사진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바로 그 코닥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여러 번 있는데요. 소개가 됐죠. 네. 100년 동안 시장을 지배했고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의 힘을 과소평가해서 결국은 파산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에어비앤비, 우버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에다가 대담한 창업 정신까지 함께했기 때문인데 요즘 불황 지속되면서 사실 소자본 창업이라든가 또 청년 창업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업가 정신도 없다. 도전의식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책을 보면 분명히 어떠한 기술이 꽃을 피우기까지에는 소멸기와 잠복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대부분 포기하고 마는데요. 네네. 기술의 진보는 어느덧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것들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2012년 구글의 창립자였던 레리 페이지는 칫솔 테스트라고 하는 걸 소개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뭐죠?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요. 네. 칫솔처럼 자주 사용하는가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네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2번 이상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아이템을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요. 우리는 매일 지메일을 2번 이상 씁니다.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후계 이론 창시자인 니르 이알은 이러한 상품을 습관 형성 상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네. 레리 페이지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무언가 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저자는 것처럼. 이 책의 네. 서문에서요. 네네. 이 책은 각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본이라고요? 네.
이제 이 각본을 읽고 이 각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일은 독자 각자의 몫이라는 건데요. 네. 대단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봐라라고 최근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볼드. 정말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그 대담함이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볼드 얘기 들어봤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수학 찹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 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두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네요. 7253님 정답 G20 재무장관 회의 보내주시면서 수출 변화무쌍한 해외경제 현명한 대책들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한 사람으로서 매출이 20% 이상 줄어들어서 힘듭니다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 또 도움되는 뉴스 항상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2분 밝혀드립니다. 3699님 제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G20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035님 월요일에 보내주신 문자죠. 금고 속에 돈을 넣어둬야 하는데 내 금고 속엔 나쁘고지서만 잔뜩. 네, 마음 좀 훌훌 털어버리시라고 저희가 여행 스케치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였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